리센치 아파트 33평 출퇴근 과정에서 많이들 쓰는 슬라이딩 중문으로 꾸밀 때 이런 레일이 노출돼서 들어가면 엄청 보기 싫어요. 독일유 폰타나로 해서 전부 다 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색 실리콘이라서 반드시 들어가고 거실에 있어서의 서재화하는 부분을 조금 도모하고 마침 또 이쪽이 한강뷰예요. 한강뷰. 투자할 때는 엄연하게 투자를 정확하게 딱 해야지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형태로서 구성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엔트라스 한재범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리센치 아파트 33평 실화인가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뽑힌 현장 관련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아이보리 톤을 베이스로 잡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디아망 포티스 모델하고 우드 살짝 들어간 현장 관련해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 텐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600이 1200 타일로 쓰는 부분, 이것도 아무타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포인트인데 2베이드, 3베이드 여기 있어서 공간이 보통 1200 정도 공간으로 떨어지거든요. 한 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600이 1200 타일로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도어락하고 도어 클로저 관련해서도 아무타 포인트로서 제가 얘기 많이 했던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있어서의 포인트도 살렸던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형 장식장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이라든지 차키, 출퇴근 과정에서 많이들 쓰는 것들을 좀 쉽게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든 거랑 이 오영민 손잡이로 해가지고 놔둔 거, 거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안 보이게끔 한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 센서 등 히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중문 같은 경우도 슬라이딩 중문으로 꾸밀 때 반드시 이렇게 매립해서 들어가야지 이런 레일이 노출돼서 들어가면 엄청 보기 싫어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솔직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매립 형태로 들어가서 딱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도 아무타 포인트에서 얘기한 거고, 유리 중문에 있어서의 포인트 이런 패브릭 관련된 질감에서의 느낌도 유리도 디자인이다. 그리고 손잡이 또한 디자인이다. 우드 한 포인트씩 넣은 거를 이쪽 넣었다 라는 것도 조금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이 1200 타일로 해가지고 큰 타일로 해서 한 판으로 시공한 거고, 넓게 시공함으로써 좀 확장감을 좀 키운 부분, 유리 장식장 같은 경우도 여닫이 장으로 해가지고 단차가 없게끔 만든 부분도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이번 현장 관련해서는 하이엔드 형태에 있어서 독일유 폰타나로 해서 전부 다 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건거리도 그렇고 샤워거리도 그렇고, 부적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혼합 관련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깊이를 조금 키운 부분이고, 실리콘 관련해서도 조색 실리콘으로서 반드시 들어가고, 내지 관련해서도 조색 내지로서 들어가야지 포세린 욕실에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살릴 수 있고, 이런 졸리컷 같은 마감도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졸리컷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가 많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타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방호형 콘센트 또한 컬러 매치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지 어색함이 없다라는 부분도 키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청소건인데 이번에 저희가 니켈로 해가지고 처음 써본 건데 이것도 폰타나 제품이긴 해요. 고무링이 사실 훨씬 더 쓰기가 편한데 이런 고무링 색깔도 그렇고 이런 니켈 느낌도 그렇고 수납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것들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배가 된 부분으로 진짜 이쁜 청소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재 같은 경우에는 무광 SMC 천장, 저희 기본 디폴트 값으로 쓰는 것도 아무타 포인트로 얘기 많이 하고, 슈젠트 또한 노바 또한 반무광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살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손잡이 관련해서도 원형이라든지 네모난 거 없이 이런 모티스락 손잡이 관련해서도 기본 아무타 포인트에서 좀 얘기했던 형태에 있어서의 손잡이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하부 구동형으로 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보이지 않고 스토퍼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해가지고 하부 구동형 스토퍼 구현한 것도 그렇고, 데코번호 크림 화이트 나온 C제품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아이보리하고 베이지하고 우드 색깔에 있어서 좀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롭게 짠 형태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느낌을 유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한 개가 필름이거든요. 사실 손잡이만 바꿨어요. 전혀 다른 느낌이 좀 구현되다 보니까 수납 손잡이 관련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가지고 들어가라 라는 부분도 꼭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있어서의 서재화하는 부분을 조금 도모하고, 고객님 자녀분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수납 관련해가지고 효율성이 좀 많이들 필요했어요. 이쪽에 월플렉스 관련해가지고 이런 장도 넣고 청소기도 넣고 안에 공기청정기도 놔두고 전부 다 수납이죠. 밑에도
수납, 왼쪽도 수납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숨길 수 있게끔 만든 부분도 좀 키포인트고, 이쪽 왼쪽도 히든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문으로써 설계한 부분도 좀 특징이다 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야에 있어서의 간섭이 좀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아무따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150에서 200 간격으로 해가지고 조명 간격 설정하는 거, 벽면에서부터 300 정도에서의 공간이 띄고 나서 조명 위치를 설계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키포인트 좀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에 2인치로 설계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 무드 등으로 해서 1.5인치로 해가지고 조명이 반드시 2인치 조명만 있는 건 아니고 1.5인치에 있어서의 포인트 조명도 있다. 그래서 1.5인치에 있어가지고 조명들을 이 라인에 맞춰서 주방 쪽 대형 아일랜드 쪽에 설치를 했고, 이쪽에 식탁이 이렇게 배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주방 구조가 원래는 이렇게 기역자로 있었어요. 이쪽은 주방 발코니였는데 주방이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33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주방이었는데 실제 이쪽 주방을 전부 다 텄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있어서 공간 자체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죠. 마침 또 이쪽이 한강뷰예요. 한강뷰. 밥 먹으면서라든지 요리하면서도 좀 만끽할 수 있게끔 하려고 3종 유리로 된 시스템 창호로서 설계한 부분도, 의도된 설계로서 진행되는 부분도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창호하면 비싸다 뭐다 하면서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때는 엄연하게 투자를 정확하게 딱 해야지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지, 이런 부분들 좀 돈 아끼겠다고 해서 뷰를 안 살린다? 이건 자산가치 떨어지는 행위다 라는 부분도 꼭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아무따 포인트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다운 플랫장이 이거거든요. 가로선으로 들어간 거랑 세로선으로 들어간 게 느낌이 전혀 다른데 이걸 다 서랍으로 만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랍처럼 보이지만 다운 플랫 장처럼 해가지고 수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가로형 느낌을 최대한 살리게끔 설계한 부분도 좀 키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세라믹으로 쭉 돌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수도 위치는 이쪽으로 변경시키면서 구조를 좀 개편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홈바장으로서 여기에 식탁이 배치될 거다 보니까 식탁에서 자주 활용하는 형태에 있어서 홈바장으로서 서랍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들어가고, 요즘에 가전들 엄청 많아졌잖아요. 오픈 형태로 짜는 게 아니고 수납 형태로 가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멀티플렉스 장처럼 해가지고 밥솥 또는 전자레인지, 오븐 쿠커 같은 형태의 가전들을 좀 놔두게끔 설계를 한 부분이고, 여기 안쪽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랍으로 설계하고 이쪽도 서랍으로 설계하고 장으로서 구성됨으로써 최대한 수납에 있어서의 효과를 좀 극대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키 큰 장 쪽장인데 여기 또한 서랍으로 다 구성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은 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랍 같은 형태에 있어서 레일 같은 형태를 많이 설계함으로써 최대한에서의 수납 효율성을 좀 극대화한 부분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요즘에 많이 쓰는 후드 중 한 개인데, 이 인덕션 자체에 있어서 후드가 같이 나오게끔 나오는 후드예요. 후드 겸 인덕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랍으로 구성하고, 이쪽도 서랍으로 구성하고, 이쪽 공간은 이제 원래 있었던 주방 발코니 공간으로서 짜잔, 이쪽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배치될 위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방 레이아웃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레이아웃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구조 그냥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형태로서 구성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것도 꼭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 해드려도 되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히든으로 해서 똑딱이로 해서 전부 다 숨겨드렸다, 이렇게 똑딱이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전부 다 벽체를 좀 숨겨드린 부분도, 이건 사실 돈 안 받고 서비스 비용으로 해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수납장입니다. 이쪽도 레일로 해가지고 수납하고 쓰기 편하게끔 만든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진행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에 있어서의 디아만 벽지, 그 다음에 마블러스 립으로 해가지고 시공한 거고, 그리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고, 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간접등 해드려. 이거 돈 많냐 했을 때 돈 안 받습니다. 어차피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 할 때 기본적으로 간접등 관련해서 무조건 뽑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하는 포세린 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기자기하게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아랫대 밑대 벽프 등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리 거울, 그 다음에 장식장 많이들 설계하는 부분이고, 욕조는 이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니 욕조, 맞춤형 욕조를 해가지고 시공함으로써 좀 새롭게 구성한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앞방 같은 경우 봤을 때 가격 절감을 위해서 기성 제품으로 붙박이 장을 좀 꾸몄고, 다른 것보다도 이 뷰를 최대한 살리는 부분으로서 이 창작 사이즈를 엄청 키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대2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로서만 그냥 하지 마시고, 창호도 디자인이라는 부분 반드시 유념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뷰를 가치로서 많이 환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작 사이즈에 대한 디자인도 공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는 부분도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실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인위적으로 이쪽에 있어서의 뷰를 최대한으로 키워가지고 들어갔다. 다만 창작에 있어서의 크기를 무조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반드시 인테리어 할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이런 디자인도 꼭 좀 챙기는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보리 우드 관련해가지고 33평형 아파트 한번 살펴봤는데, 아이보리 느낌이라든지 우드 느낌을 얼마 정도 어떻게 비율로 해서 적절하게 섞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현장 관련해서도 좀 재밌고 알찬 소식들 관련해서 많이 담아 놓을 테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무몰딩이거든요. 디아만 포티스라고 해가지고 시공하기 진짜 힘든 벽지인데 전부 다 무몰딩. 진짜 깔끔해요. 보면은 집이 이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전부 다 이런 무몰딩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한 게 이 집을 더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긴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피디님.